유튜브에 원고를 쓰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생각지 못하게 과거의 추억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만화, 영화, 드라마, 노래 등 국적과 관계없이 다양한 작품과 캐릭터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껏 옛 추억에 빠져 그때를 곱씹게 됩니다. 그렇게 잠시 분위기를 잡고 나면 갑자기 현실 모드로 돌아와 저들의 지금은 어떨까? 나는 상상을 합니다. 맥가이버 형은 잘 살고 있나? 송어준 누나 잘 늙으셨나? 짱구 아빠는 늙지 않아 좋겠다 등 피식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식거리는 애, 이런 관련 자료들도 가볍게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선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컨텐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주인공은 아기공룡 둘리의 악역 담당 고길동과 짱구는 못 말려의 짱구 아빠 노하라 히로시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저들은 어릴 때 보았던 그들에 대한 생각과 어른이 되고 나서 그들을 보는 생각이 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의 사정 때문에 그 생각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한국과 일본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길동입니다. 크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둘리를 괴롭혔던 방역이라고요? 누가요? 살아있는 부처 고길동 아저씨가요? 80년대 초반 도봉구 쌍문동이 땅값이 비싼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30대 나이에 과장명함 달고 마당 딸린 2층 집에 사는 훌륭한 가장입니다. 1층에만 방이 4-5개가 있었고 반듯한 아들, 딸 1명씩을 키우고 갓난 조카 2명까지 키우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갈 곳 없이 길을 헤매던 공룡, 타조, 외계인까지 무상으로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만큼의 인격의 여유를 보여주지 못한 것을 시비른다면 거기에 대해선 할 말이 없지만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둘리들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문을 닫지 않습니다. 이제 막 구입한 카메라를 분해하고만 갖들여 수리도 불가능하게 합니다. 전화기 박살, 벽에 구멍 뚫기, 식탁 박살, 보자기 박살, 지붕 박살, 낚싯대 박살, TV 박살 등을 자행합니다. 하이라이트는 대한항공 폭파범을 잡겠다고 행글라이더를 만들어 북한에 침입하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 당시 금액으로 500만 원의 청구서를 받게 합니다. 당시 금액이니까 지금은 억대일 겁니다. 이런 이들을 그래도 끝까지 품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이 고길동입니다. 고길동에 대한 재평가는 이렇듯 인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집에 의탁하기 위해 말하는 공룡과 타조와 외계인이 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그들이 온갖 기물을 파괴하고 육체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 고길동이란 인물이 호구를 넘어선 거의 성자급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짱구 아빠 노하라 히로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인물은 인격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인물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고길동은 내가 커버렸기에 그에 대한 판단이 바뀐 것이지만, 짱구 아빠는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일본 사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짱구 아빠는 만년 계장입니다. 대기업 혹은 대기업 계열사로 추측되는 상사에서 15년을 다니며 과장 승진에 실패한 캐릭터입니다. 도쿄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살며 실퇴근으로 왕복 4-5시간을 보내야 하는 소시민입니다. 일본의 경제 폭락 직후에 시작된 만화라 당시 스펙 기준으로 평균 이하의 레벨로 잡았던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뽑는 아빠 캐릭터에 짱구 아빠가 1위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이유는 일본 서민의 삶이 지난 20년 이상 동안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짱구 아빠의 연봉은 복권 에피소드를 근거로 약 600만엔 이상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의 같은 나이대 연봉보다 오히려 100만엔 이상 많습니다. 일본은 매년 샐러리맨의 평균 급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화의 특성상
아직도 캐릭터 설정과 나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지금의 일본에서 볼 때 짱구 아빠는 비록 대출 35년을 끼긴 했지만 자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연봉도 한국 돈 7천만 원 정도 되고 아내와 아이한테 잘하는 가정적인 캐릭터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찌질했던 캐릭터였지만 지금은 멋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 이야기가 아닌 추억을 곱씹으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일본의 현 상황을 비판하게 되었네요. 어쨌든 고길동은 악역이 아닌 성자였으며 짱구 아빠는 찐따가 아닌 나이스가이였다는 것이 지금 저희가 어른이 돼서 바라보게 된 그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참고로 저 둘이 나이를 먹으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고길동 아저씨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쌍문동 2층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어쨌든 부동산의 상승이 있었을 겁니다. 철수와 영희는 결혼도 했을 것이고 뚫리도 크고 나서는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를 깨닫고 초능력으로 고길동에게 멋진 선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짱구 아빠는 걱정입니다. 짱구는 못 말려 오타쿠들의 통신에 따르면 짱구 아빠가 집을 지은 사이타마현 가스미가세키는 짱구 아빠가 집을 지었을 때보다 땅값이 3분의 1로 추락을 했으며 더 슬픈 일은 짱구 아빠가 집을 짓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때가 금리 최고점을 찍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고금리에 몰려있고 짱구도 반듯하게 컸을지 불안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만큼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고길동이든 짱구 아빠든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들과 비슷한 과정을 겪으며 자식들을 키웠고 그 자식들도 이제 저들과 같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있을 테니까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파이팅입니다.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저희만의 해석을 내놓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타임앤 이슈였습니다.